예, 오늘은 문장 오형식과 부사, 문장 오형식에서 비교적 가볍게 취급되는 부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 오형식은 왜 명사와 형용사가 중요하다고 할까요? 문장의 의미는 완전해야만이 비로소 의미가 전달이 됩니다. 내 의사는 의미가 완전해질 때 비로소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영어의 동사는 완전한 의미의 동사만 있으면 동사만 쓰면 되는데 하필이면 영어는 완전한 의미가 되지 못하는 동사들이 있습니다. 불완전한 의미의 동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완전한 의미의 동사들은 이 동사만으로는 의미 전달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뒤에 형용사나 명사를 동반하게 되어서 동사의 의미를 완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형용사와 명사를 동반해서 의미가 완성이 돼야만이 비로소 의미를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뭐한 맛이 나다. 이러한 의미는 완전한 의미의 동사가 안 됩니다. 이 말로는 의사 전달이 할 수 없습니다. 뭐뭐한 맛이 나다, 꿀맛이 나다, 신맛이 나다 이렇게 하면 말이 되지만은 뭐뭐한 맛이 나다라고 할 때는 의미 전달이 안 됩니다. 동사의 의미가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바로 뭐뭐한 이렇게 완전하지 못한 말이 있기 때문에 이 의미는 의사 전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형용사를 동반해서 신선한이라는 형용사를 동반해서 신선한 맛이 나다라는 동사의 의미를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좋아하다 역시 완전한 의미가 아닙니다. 사과를 좋아한다, 꿀을 좋아한다, 책을 좋아한다 이렇게 하면 의미가 완성이 되지만 무엇을 좋아한다 라고 하면은 의미가 완성되지 않은 불완전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동사만으로는 쓸 수가 없고 이 동사 뒤에 사과라는 명사를 써서 비로소 사과를 좋아하다라는 의미를 완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여기서 형용사하고 이 명사는 왜 중요하게 취급이 될까요? 예, 바로 그겁니다. 동사의 의미를 완성하기 때문에 형용사하고 명사는 중요하게 취급이 되는 겁니다. 문장 오형식에서 왜 명사와 형용사가 중요할까요? 바로 동사가 불완전한 의미의 동사가 있기 때문에 그 동사의 의미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형용사와 명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문장 오형식에서는 형용사와 명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을 합니다. 그러면 부사는 중요하지 않을까요? 예, 예문을 한번 봅시다. 어디 가니? 이렇게 물으니까 학교가 I'm going to school 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문장은 핵심은 to school이죠. to school이죠. 그래서 다른 거 다 생략하고 to school이라고 답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 부사라서 문장이 중요하지 않다고 해서 문장이 중요한 I'm going만 썼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이렇게 답을 하면 틀린 문장이 됩니다. 어디 가니? 나는 가고 있어. 틀린 문장이 되지요. 예. 그러면 부사는 이 문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히려 문장의 중요 성분이라고 하는 말보다 오히려 주요 성분이라고 하지 않는 부사가 오히려 더 중요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일어나지?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예, 역시 아침 일찍 일어나가 핵심 의미입니다. 그래서 early in the morning 이렇게 답을 해도 됩니다. 그러나 문장의 핵심 요소인 he gets up 이렇게 쓰면은 문장이 틀리게 됩니다. 문장에서 덜 중요하다는 부사를 쓰면은 오히려 문장이 맞고 중요하다는 문장을 쓰면은 오히려 틀리게 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의미 전달하는 데 있어서 핵심 역할을 하는 것은 부사도 의미 전달에 핵심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를 전달할 때는 부사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앞에서는 뭘 배웠죠? 형용사하고 명사는 왜 중요하다 그랬죠? 동사의 의미를 완성할 때는 중요하다 그랬지. 동사의 의미. 형용사의 명사의 의미가 중요한 것은 동사의 의미를 완성할 때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럼 부사는 언제 중요하다고요? 의미를 전달할 때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부분이 서로 다르죠. 그러면 언어에서 중요한 것은 뭘까요? 형용사일까요? 명사일까요?
아니죠. 언어에서 중요한 것은 형용사, 명사, 부사 다입니다. 그래서 세 개 다를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명사와 형용사는 보통 보면은 문장의 필수 요소다, 문장의 핵심 요소다 이렇게 분류를 하고, 부사는 말 그대로 부수적인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많이 분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바로 문법을 강조하고 문장의 오형식을 강조하다고, 그리고 그 문장의 오형식에 따라서 시험 문제 답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명사와 형용사를 필수 요소라고 하고 부사는 부수적이라고 가리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영어는 언어입니다. 이 언어의 측면에서 봤을 때, 즉 의미 전달을 핵심으로 하는 언어의 측면에서 봤을 때 중요한 것은 명사, 형용사, 부사 이 모두가 다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명사와 형용사를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은 문법을 좀 더 중요시하고 시험을 좀 더 중요시하는 곳에서는 명사와 형용사를 중요시할 수 있습니다. 명사와 형용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명사와 형용사 못지않게 부사도 중요하다는 그런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언어이기 때문에 시험은 명사와 형용사가 훨씬 많이 나오고 답이 많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맞는데 영어를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접근을 하면 안 되고, 언어에서는 의미 전달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세 개 모두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늘은 문장의 오형식과 형용사, 명사 그리고 부사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